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요, 첫 번째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 그리고 둘째, 어, ER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셋째는 ER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매핑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ER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ER 모델을 환경 데이터 모델로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와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확인해 볼 건데요. 교재는 315페이지입니다. 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생명 주기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파악을 해볼 예정인데요. 건축에 비교하면요. 도서 판매 관리 소프트웨어 이 마당 서점에서 예를 들었죠. 이것은 건물 설계와 유사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집안 설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하고 집안 모두 설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도 설계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요,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은요, 건축에서 이 집안 이 설계라고 이 땅 밑에 있는 하단 부분에 대한 설계죠. 집안 설계가 잘못되면은 이 위에 있는 건축물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수 없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 위에 있는 건축물 설계로 보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링은 이 밑에 있는 집안 설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다 끝나갈 때쯤에 데이터 모델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요. 이렇게 기둥 밑에 있는 부분, 다리 밑에 있는 밖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설계해야 돼서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잘 종료되더라도요. 사용자 오류를 통해서 수습하는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이렇게 기둥을 받는 기반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이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처음부터 잘 돼야 되는 중요성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에서 이렇게 방을 나누고 거실의 어떤 위치, 화장실의 위치, 그다음에 발코니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건축 설계라면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테이블의 구성, 이것 하나하나를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의 구성, 그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이렇게 속성들의 를 식별하는 거,
그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테이블 간 관계, 그다음에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만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키가 있다면 기본 키를 구별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을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고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 예제입니다. 각 테이블, 즉 객체를 정의하고요. 이렇게 속성들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그리고 관계 타입, 유형을 정의하죠. 관계에 참여하는 객체 타입의 개수도 정하고요. 관계 간의 대응의 수도 정합니다.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가 1대1일지 1대 다일지도 정의를 하고요. 관계 제약 조건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개체 타입이 있는지 강한 개체 타입이 있는지도 구별해야 되고요. 또한 이지어 관계가 있는지 개체 타입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설계, 즉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정의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6-2는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개념적 모델, 즉 ER 다이어그램,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을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개념적 설계를 논리적 설계로 바꾸는 형태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DB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현실세의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고 추상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즉 개념 모델을 관계형 모델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논리적 모델을 DB로 바꾸는 부분을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즉 이렇게 현실 세계의 개념을 단순하고 추상화하는 것을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면요, 이것을 자세히 바꾼다, 상세하게 좀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 이렇게 이 세 가지 모델링 전체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는요, 이 최종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구축이 되어서 사용되다가 필요에 따라선
이렇게 개선이나 다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하고도 모든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단계를 따라서 설계, 즉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이후에 운영과 생성된 과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구축되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뭔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단계고요. 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범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마당 서점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고객, 운영자, 경영자 등의 사용자 범위와 서비스 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단계를 요구사항 수집 분석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석된 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주요 개념과 업무 프로세스 등을 식별하고 사용되는 DBMS 종류에 맞게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도출하는 거죠. 이러한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컨셉셔널 모델링과 논리적 모델링으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물리적 설계까지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것을 식별하는 것을 개념 설계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사용하는 DB의 종류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하면 논리적 설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물리적 설계, 아주 디테일한 설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물리적 설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 단계에서는요, 설계 단계에서 만든 스키마를 실제 DBMS에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체를 만든다거나 인덱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단계입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운영 단계에서는요, DB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단계이고요. 이때 구현된 서비스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서비스 자체를 게시하고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시 및 개선 단계는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따른 시스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에서 살펴볼 데이터 모델링 과정은요, 요구사항 수집 단계와 설계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요, 현실 세계의 대상 데이터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되죠. 사용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용도도 파악을 하게 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세를 하게 되면 실제 개념적 모델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 개념을 구분하는 두 번째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세 가지 모델링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개념적 모델링 단계, 두 번째로는 논리적 모델링 단계, 세 번째로는 물리적 모델링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는요, 중요 개념을 구분해서 핵심 개체를 도출하고 ER 다이어그램,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핵심 엔터티, 아주 중요한 내용들,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만 구별해서 간단히 설계를 한다는 것이 개념적 모델링의 특징이고요. 다음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는요, 개념적 모델링에서 설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중요 상세 속성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즉 중요 컨셉션을 그 모델링에서는 핵심 엔터티에 대한 그 애트리뷰트의 속성만 도출했다고 하면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구체적인 속성까지 다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때 뭐 정기화 등을 통해서 논리적 모델링을 구체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의 마지막 부분인 물리적 모델링은 각각 DBMS, 사용하는 DBMS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계획에 따라서 개체하고 인덱스까지 등을 생성하는데요. 여러 가지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설계하고 이용한다라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 단계에서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요. 현실 세계를 파악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수집을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네, 실제 문서를 분석하고 수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당자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죠.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참고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업무와 연관된 모든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업무가 단독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서로 대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무와 대상을 보면서 요구사항을 수집 분석해야 하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개념으로 컨셉션 모델링입니다. 이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적 모델링은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의 핵심적인 개념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을 구분하고 정의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체, 즉 어떤 타입이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개체를 추출하고
각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ER Entity Relation Diagram, 네,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하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엔터티와 릴레이션의 릴레이션십의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즉,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개념적 컨셉슈얼 모델링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체를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관계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하시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개체와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속성,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개체 간의 관계를 정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사용자가 알아보기가 더 어렵게 핵심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도서라고 하는 엔티티 개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안에 도서를 구성하는 이러한 속성들은 주요 속성들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라는 그 지금 개체와 고객이라는 개체를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주문이라는 개체로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컨셉슈얼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단계입니다. 논리적 로지컬한 모델링입니다. 로지컬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 논리적 모델링은요, 개념적 모델링, 컨셉슈얼 모델에서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DBMS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DBMS에 맞게 이렇게 매핑하는 매핑하는 과정을 논리적 모델링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6-6은요, 논리적 모델링의 예인데요. ER 다이어그램으로 기반으로 도서, 주문, 고객의 관계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ER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이렇게 테이블화 시키는 것을 로지컬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 모델링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컨셉슈얼 모델링에서 추출하지 않았던 상세 속성을 추출한다.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핵심 속성만을 추출하라고 했다고 하면요.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실제 필요한 모든 속성을 추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적 모델링에서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추출했다고 하면요. 상세 논리적 모델, 로지컬한 모델링에서는 성별, 나이 등이 실제 마케팅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면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모두 추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둘째,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이 여러 개체가 데이터 중복 저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수행하는데요. 이 정규화 문제는 정규화하는 과정은 7장에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표준화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용어 사전을 정의해서요. 그리고 도메인을 정확하게 정의해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없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와 타입은
그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표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델링입니다. 물리적 모델링은요, 작성된 논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인덱스 등에 대한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물리적 모델링 시에는 DBMS 특성에 맞게 저장 스트럭처를 정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델링 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 모델링이 잘못되면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은 물리적 모델링 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까지 파악을 해서 만일 성능에 영향이 미친다면 트랜잭션의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 실제로 어떤 트랜잭션을 동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같은 테이블에 묶는다는 등 이렇게 트랜잭션의 효율적 분산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검색 형태나 사용 형태에 따라서 인덱스를 잘 설계해서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물리적 모델링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것은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은요. 건축 시 집안 설계와 같이 근간이 되는 설계다. 어떤 근간이 되냐?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때 근간이 되는 설계다라고 이해했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이것은 요구사항 수련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 설계,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저희 모니터링 및 검토 단계, 즉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계, 운영,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가 있을 때 이 설계 단계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개념 설계, 개념 모델링이 있고요. 컨셉슈얼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모델링이 있고, 이것은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단계이다. ER 다이어그램에서 핵심 핵심 개체를 도출하고 모든 개체를
모든 개체와 모든 속성을 핵심 속성만을 도출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핵심 속성만을 추출을 한다는 개념은요, 모든 속성을 도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개체와 관계에 대한 구성 또는 그림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속성만을 도출한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 논리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컨셉슈얼 모델링에서 설계한 ER 다이어그램과 핵심 속성, 개체에 대한 테이블, 관계를 파악한 것, 개념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은 핵심 속성뿐만 아니라 모든 속성을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교화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과 같이 데이터 딕셔너리를 통해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타입과 특징을 다 파악을 했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논리 모델링의 개념이고요. 피지컬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에서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응답 시간 최소화가 가장 큰 키워드였고요. 동시 트랜잭션 처리,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저장 공간의 효율화, 인덱스 등을 통한 저장 공간의 효율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모델링 개념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논리적 모델링, 매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